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도는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보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정보공개 예외로 인정되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둘째,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이처럼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조사 결과와 취급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일반 정보, 유해 화학물질의 최대 보관 저장량과 최근 5년간의 화학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 현황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 내 통계 배출량 메뉴에서 화학물질 통계 정보 공개 항목을 선택한 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 공개 범위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일반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 업종, 종업원 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관할 환경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유입수계명,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명,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등의 환경정보도 공개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장 분류정보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다음은 유해 화학물질의 최대 보관 저장량 및 최근 5년간의 화학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최대한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범위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화학사고 발생 현황도 함께 공개되어 해당 사업장에서의 화학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비상연락번호도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화학물질 취급 현황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정보에 대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 명칭과 해당 제품이 혼합물질인지 단일물질인지 알려주는 제품 구성,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여부가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물질 명칭, 카스 넘버, 해당 규제가 공개되며 이와 함께 연간 입고량과 연간 사용 판매량이 범주로 공개됩니다. 다만 모든 화학물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유해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한 유해인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독성가스, 화평법의 중점관리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품 명칭과 그 구성 성분인 물질 명칭, 카스 넘버는 연계되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함량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취급 규모는 제품의 실제 취급량이 아닌 구성물질별 환산 취급량의 범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어느 정도 취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이란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 예외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정보공개가 기업 운영이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심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첫째,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둘째,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정보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해당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은 심의 신청을 통해 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의 신청은 화관법 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조사 보고 메뉴에서 정보 공개 심의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자료실에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 안내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할 항목은 심의신청 목록, 심의신청 요지 및 이유서, 그리고 증빙서류입니다. 특히 심의신청 요지 및 이유서는 반드시 심의신청 항목별로 작성해야 하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된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심의신청 항목과 연관되는 증빙자료만 인정됩니다. 심의신청 기한은 해당 보고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자료 보호 요청으로 간주되며 보호자료로 관리됩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의 대부분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의 사유로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지성, 경제성,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그럼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기준별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지성입니다. 비공지성은 심의를 신청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혹은 공개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심의 신청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된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공개 심의 신청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특허자료 또는 제품 목록, 그리고 공인된 문서 등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 신청 정보가 인터넷 웹사이트, 보도자료, 물질 보관자료, 특허자료, 배출량 조사 등에 이미 공개된 경우, 사업장 홈페이지나 홍보물 등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경우, 유사 동종업계에서 해당 정보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경우, 마지막으로 제품 명칭이 단순 용도이거나 일반적인 물질 명칭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관리성입니다. 비밀관리성은 심의 신청한 정보를 비밀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직원 관리의 경우에는 정보 취급자를 제한하고 관리한 내역, 외부 업체 관리의 경우에는 정보 공급자와 수급자 간의 영업비밀 유지 계약, 비밀정보 취급 공간의 물리적 보안 조치를 위한 물리적 관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체계 관리의 경우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전산환경 구축 내역, 비밀 보호를 위한 내부 지침, 비밀정보 자료에 대한 비밀 표시 및 정보 암호화 관리 등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반면 비밀 유지 계약 등의 증빙자료를 서식 형태로만 제출한 경우, 비밀관리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술로만 제출한 경우, 그리고 영업비밀 유지 계약이 항목과 연계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발췌되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유용성은 심의를 신청한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투입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 그리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케팅 자료, 시장 규모 자료, 수익성 입증 자료, 업계 점유율 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정보의 경제성과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는 특허나 기술인증서 등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영업비밀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장이 기울인 노력을 보여주는 연구개발비 산출 내역, 물질 선정 배경 자료, 비료 실험 자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의 전반적인 경제성과 유용성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신청 항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채 진술서만 제출한 경우, 그리고 심의 신청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비공지성이 상실된 특허의 경우는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신청은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의 조사 보고 영역에서 정보공개 심의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공개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공개 미리 보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중 대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공개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공개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공개 미리 보기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정보공개 청구 신청자에게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개별공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개와 개별공개는 공개 대상 물질과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심의 신청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 각각의 공개 예시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에 있는 자료실에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신청 안내서와 화학물질 안전원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온라인 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